유튜브로 읽는 박정희 전기 7권 개방형 대전략 가발 수출. (1965년 6월 9일) 박정희 대통령은 국영기업체의 기강이란 제목의 지시를 국무총리에게 내린다. 박 대통령 특유의 인사관과 인사원칙이 드러나 있다. 하나, 근간 들리는 바에 의하면 국경기업체들 중에는 간부진에 있어서 서로 불화하여 수다한 잡음이 조성되고 있으며 심지어 상위자를 축출하기 위한 하극상적 현상마저 있다 합니다. 둘, 기업의 운영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운영 인원들의 인화에 있을 것이며 이러한 인화를 갖지 못한 기업체에 그 발전을 기대할 수는 없을 겁니다. 셋, 따라서 다음과 같이 그 방침을 천명 재확인하여 기업체의 효율적 운영을 기할 것을 당부하는 바입니다. 가, 국영기업체의 이사 및 인원 편성에 있어서는 그 장의 의견을 절대 존중할 것. 나, 이사진 내에 불화 상태가 있을 때에는 그 장이 인사 조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것. 다, 불화로 인하여 부득이 그 장을 사임케 할 때에는 불화에 책임 있는 전 이사를 같이 사임케 할 것. 라, 전반적으로 각부 장관이 예하 기업체를 감독하는 노력과 책임이 부족함. 만일 기업체에 대한 잡음이 있을 때에는 그 책임 장관은 이를 방치함이 없이 좋지 않은 감독권을 즉시 행사해야 할 것입니다. 박 대통령의 인사 방침은 조직의 장 이외에 비공식 실력자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장을 임명했으면 그에게 부하 인사권을 줘야 하고 책임을 물을 때에는 장과 관련 이사들에게 같이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시스템을 어떤 원리로 운영해야 하는가에 대한 금원이다. (1965년) 초여름 상공부 공업일국장 오원철은 수출전선의 사령관인 박충훈 상공장관을 수행하여 상공회의소 2층 간부회의실로 향했다. 박 장관은 일주일에 하루를 상공인들과 면회하는 날로 정하고 상공회의소로 나가고 있었다. 이날 면회 신청자는 5명이었다. 첫 번째 면회자는 서울통상의 최준규 사장. 최 사장은 이야기를 꺼내기 전에 이상한 물건을 내놓았다. 나일론 실 같은 것을 수십 개 묶어 한 다발로 만든 조그마한 물건이었다. 장관님, 이것이 가발 원료입니다. 이것으로 가발을 만들어 수출하자는 건의를 올립니다. 박 장관은 신기해서 만져봤다. 사람의 머리카락 같지가 않았다. 최 사장의 설명은 계속됐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머리카락은 원래 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선 탈색을 해서 순 백색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 각종 색으로 염색을 하는 겁니다. 이 물건이 바로 염색한 우리나라 머리카락입니다. 최 사장의 역설은 계속됐다. 지금까지 우리는 머리카락을 그대로 수출했습니다. 원자재로 일본에 판 것이죠. 가발을 만드는 것은 완전히 수공업적인 작업입니다. 여자가 손끝으로 머리카락 하나하나를 꿰매야 합니다. 지금 일본이나 홍콩에서는 가발 제조붐이 일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한 발 늦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저렴한 인건비로 충분히 경쟁이 가능합니다. 수출 가득액도 거의 100%입니다. 인모를 그대로 수출하는 것보다는 가발을 만들어 수출하면 2~3배의 수출 증가가 가능합니다. 흥미가 동한 박 장관이 얼마나 수출할 수 있소? 하고 물었다. 가발은 과거 선진국에서는 사치품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붐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생활 필수품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흑인 여성에게도 인기입니다. 그럼 흑인 여성이 노란 가발을 쓴단 말이요? 아닙니다. 흑인은 검은색 가발을 씁니다. 미장원에서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자는 겁니다. 수요는 얼마든지 있다고 봅니다. 박 장관이 정부가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하고 물으니 최 사장은 단지 원모 수출을 금지시켜 주십시오 라고 했다. 가발 수출은 1964년에 처음 이루어졌다. 14,000달러어치. 1965년에는 155만 달러로 늘었다. 이해 말에 행운이 찾아왔다. 미국이 공산 월맹을 지원하는 중공산 머리카락으로 만든 가발에 대해 수입 금지 조치를 취한 것이다. 일본이나 홍콩은 중공산 머리카락으로 가발을 만들고 있었는데 원료 공급이 막혀버리는 바람에 미국 시장은 한국 가발의 독차지가 됐다. 국내 가발 업체도 40여 개사로 늘었다. 수출은 빠르게 늘어났다. 1966년에는 1062만 달러, 1967년에는
1978만 달러, 1968년에는 3,055만 달러, 1969년에는 5,336만 달러, 1970년엔 9,357만 달러, 1970년엔 가발이 총 수출량의 9.3%를 차지하면서 단일 품목으로는 의류, 합한 다음에 제3위였다. 이때 맥나마라 세계은행 총재가 한국을 방문한 적이 있었다. 그의 부인을 오원철 당시 상공부 차관부가 안내 서울 구로공단에 있는 서울통상 가발공장으로 모셨다. 그 공장에는 1000여 명의 여공들이 유니폼으로 단장하고 열심히 일하고 있었다. 전부 20세 내외의 젊은 처녀들이다. 부인은 공장에 들어서자마자 움찔하고 걸음을 멈췄다. 얼굴을 보니 멍한 표정이었다. 이럴 수가 있을까 하고 생각하는 듯했다. 가발 공장이라고 하면 10여 명의 아주머니나 아저씨가 가내공업적으로 만드는 광경을 연상했을 것이다. 그런데 1000여 명이나 되는 젊은 아가씨들이 만들고 있으니 놀랄 수밖에 없었다. 잠시 후 우리는 공장을 돌기 시작했다. 우리나라 여자들의 손끝이 어찌 그리 재주가 좋은지, 어찌 그리 손놀림이 빠른지, 머리카락 하나하나를 천에다 꿰매는 솜씨는 신기에 가까웠다. 부인은 그저 원더풀만 연발했다. 1965년 1월 9일 연두 기자회견에서 박 대통령은 국가 중요 시책 7가지를 설명했는데 그 가운데 제6항이 중소기업의 수출 전환이었다. 박 대통령은 종래의 나열식 중소기업 육성책을 지향하고 금년에는 300개 업체를 수출업체로 전환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이에 3월 2일 청와대에서는 중소기업 육성책을 논의하는 최고정책회의가 열렸다. 오원철 상공부 공업1국장은 중소기업체를 수출 쪽으로 전환시키기 위해 특화산업을 지정하여 집중적으로 육성하여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방안을 구체적으로 보고했다. 이 보고를 다 들은 박 대통령은 2가지 지시를 내렸다. 브리핑한 대로 중소기업 육성 시책을 강력히 추진하시오. 전국의 지방장관들에게도 수출 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지시하시오. 박 대통령은 또 지방시도에 상공행정 담당기구를 강화하라. 상공과도 없는 도가 있으니 공업 발전을 하겠는가 라고 말했다. 1963년에 광고업 센서스에 따르면 고용인원 200명 이상의 대기업체는 229개소뿐이고 그보다 작은 중소기업체 수는 18,068개였다. 한편 오원철 국장은 중소기업이 경제의 중추를 이루고 있는 대만을 방문하여 성공 요인을 분석했다.